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미주 방송을 앞두고 좀 좋은 소식만 잔뜩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오늘도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폭락한 주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킹알파에 가서 한 종목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킹알파의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인 퀀트 레이팅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퀀트 레이팅을 살펴보면 여기 레이팅에 들어가시면 되죠. 자, 퀀트 레이팅이 3.41이 나와 있고요. 5점 만점이죠. 이게 이제 홀드, 보유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라는 종목이 보유 의견을 받는 데는 5가지의 팩터가 작용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점수를 합쳐서 이제 평점을 낸 것이 3.4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그로스, 성장이죠. 프로피타빌리티는 수익성, 네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주식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비전, 주식의 전문가들,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를 올리고 있는가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팩터를 종합해서 퀀트 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성장 주식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5가지를 모두 봐야 하는 이유가 새삼스레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성장률을 굉장히 좀 높이 사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뭐 성장률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성장률도 좋고 수익률이 좋다면 밸류에이션 반 지나치게 높지 않는다면 그 주식을 매수하는 뭐 이러한 그 전략을 펼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도 뭐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로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하락장에서 성장 주식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점이 이렇게 성장률하고 수익률 그리고 밸류에이션만 보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모멘텀, 주식의 힘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아니면 주식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되는 어닝을 올려주고 있는지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모두 참고를 해서 주식 투자에 반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밸류에이션만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나머지 4가지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A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 전략, 투자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자는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15년, 20년간 계속 돼야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투자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수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25%, 다우존스가 0.26%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다행히 1%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0.02% 떨어졌기 때문에 횡보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수만 좀 보면요, 어제는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없겠구나라고 좀 단정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별 종목에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단 올라간 종목부터 보시면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인텔리아도 7.12% 상승, 온세미컨덕터가 6% 상승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70, 리오토가 4.07%, 엔비디아도 3.81%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AMD가 2.74, 우버가 2.69, 레모네이드가 2.43, 쿼버가 2.42%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죠. 따라서 성장주들의 그 상승 추세를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반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보입니다. 뭐 어제 어닝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업스타트가 50%가 넘게
폭락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문제인데 12.6%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파이가 12.06%, 펠로톤도 8.7%나 빠졌고요. 로블록스 5.77% 하락했습니다. 실버게이트가 4.70%, 파이버가 4.67%, 유니티 소프트웨어 4.47%, 로크가 4.44%, 아이온큐가 3.94%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2~3% 정도 떨어진 종목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반 정도는 올라갔고요. 반 정도는 떨어지는 이러한 그 교차점이 발견되는 이러한 하루였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기사는요, 조금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셔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식 투자에 운이 없구나, 소질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종목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좀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체이스 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체이스 콜만은요, 헤지 펀드의 레전드다, 전설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지금까지 명성을 쌓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헤지 펀드의 성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헤지 펀드 매니저다, 그의 제너레이션, 따라서 이 세대의 가장 최고의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체이스 콜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시면요. 자, 타이거 글로벌이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체이스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 회사거든요. 이 헤지펀드가 이번에 17빌리언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살펴보시죠. 자, 타이거 글로벌은 헤지펀드다. 그리고 이 헤지펀드는 빌리언웨어,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인 체이스 콜만이 운영을 하고 있다,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타이거 글로벌이 최근 들어서 17빌리언, 즉 170억 달러잖아요. 170억 달러면요, 하나로 환산을 하면 2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지금 올해 들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신 것처럼 테크놀로지 쪽의 주식이 지금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펀드가 생겨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손해가 심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 단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2022년 들어서 4개월 만에 2/3니까 3분의 2거든요. 그동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20% 이상 매년 수익을 올렸던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려왔는데 그 수익의 3분의 2 정도를 까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66%, 67% 정도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 수익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해주고 있는 것은 FT 레포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는요, 어제 나온 기사고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타이거 글로벌이 지금 온 트랙이니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 역사가 지금 20년이 넘게 되는데 20년 넘는 역사 중에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지펀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실률이 44%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고, 이 44%라는 손실 중에서 4월 달에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무려 15%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단 한 달 만에 15%라는 엄청난 수익의 강소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타이거 글로벌이다. 그리고 전설적인 헤지 매니저 체이스 콜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마이너스를 다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잘못된 종목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너무나 힘든 장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간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하락장에서는 뭐 전설적인 그 펀드 매니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또 마이너스도 단순히 5%, 10%가 아니고 더 많이 떨어진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또 회복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좀 헤지 펀드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러한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저 역시도 앞으로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는 밝은 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거 글로벌의 체이스 콜먼처럼 많은 손실을 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 반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비 테퍼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아팔루사라는 헤지펀드의 매니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나스닥의 공매도를 이번에 청산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나스닥의 공매도를 지금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도 빌리니어입니다. 자, 억만장자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 테퍼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공매도 치던 것을 청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스닥이 한 12,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퍼라는 그 전문가가 믿기를 셀오프가,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제는 결론이 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CNBC에 출연해서요, 크레이머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어떠한 현상을 발견했냐면 나스닥 컴포짓이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지는 것을 봤죠. 그러면서 레코드 하이에서 무려 28.4%나 지금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힘없이 주저앉으면서 인베스트코 QQQ라는 그 ETF가 있잖아요. 이 ETF QQQ는 나스닥 100 주식을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따라서 이 QQQ도 25.5%나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QQQ의 주가가 $300 이하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 QQQ의 거래가 $300 이하로 되는 것은요, 2021년 3월 8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뭐 1년 만에 수익률이 다 지금 반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매도에서 수익을 창출했겠죠. 그동안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나스닥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따라서 공매도를 청산했다. 여기에 우리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데이비 테퍼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줘야겠죠.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로마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비 테퍼 아팔로사 매니지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죠. 자, 이 펀드에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지 이 보유 비중을 가지고 한번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퍼센티지 오브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 자금의 10%가 지금 구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2위가 9.5% 메타 플랫폼즈, 3위가 멜시입니다. 그리고 4위가 6.5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들어가 있고요. 5위가 아마존, 6위가 옥시덴탈, 자, 7위가 PCG고요. 그리고 T모바일도 보이네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DHI, 그리고 XL이라는 에너지 섹터 ETF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식 섹터가 혼합이 돼 있구나. 뭐 반도체도 보이고 그다음에 테크 주식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또 소비재도 보이고 원자재도 보이고요. 따라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적절히 대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지금 비중이 조금씩 감소가 돼 있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지만 8.16% 정도 자금을 빼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 뭐 여기 적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조금 더 이제 새로 사거나 애드한 이러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샀죠. 44%나 비중을 높였고요. 제너럴 모터즈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했다. 뭐 EQT도 조금 더 비중을 높였고 에너지 트랜스퍼 LP도 비중을 높인 것으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2022년을 보내는 한 명의 투자자가 데이비 테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제 어닝 결과가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소파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어제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그 일정에 따르면 소파이의 어닝 결과는요,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 예정에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 어닝 결과가 그만 중간에 발표가 돼버렸거든요.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닝 결과가 이미 장중에 발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돼버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 Q1 1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14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어닝의 예상치랑은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다행히 이 어닝보다 좀 떨어지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21.73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유지했죠. 작년 대비해서 49%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37.74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기대치에 비해서 뭐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어닝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15%는 아니죠. 한 20%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주가가 12%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읽어봐야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뉴 멤버 같은 경우는 40만 명이 넘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소파이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의 수는요, 3.9 밀리언이다. 3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멤버의 수가 많은 기업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뉴 프로덕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가 됐는가, 새롭게 판매된 상품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68만 9천 개가 판매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는 이제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서 판매가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고객한테 교차 판매가 된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토탈 프로덕트, 지금 전체 서빙이 되고 있는,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숫자가 84%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5.9 밀리언 정도의 그 서비스, 그 프로덕트가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전망치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기사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니까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2022년에 레비뉴 가이던스를 올려줬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시죠. 자, 장중에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드데이니까 뭐 한 점심시간에 그랬다는 거죠.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12% 떨어지면서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2022년 가이던스는 오히려 올라갔다. 왜냐면 4월 달에 소파이가 불현듯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닝 결과가 한 달 만에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한 달 만에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소파이라는 기업이 지금 기대하기로는 Q2에,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의 매출은 330에서 340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컨센서스가 339기 때문에 잘하면 이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만요. 자, 그리고 2분기에 어저스티드 에비타 수익 같은 경우는 5밀리언에서 15밀리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22밀리언이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떨어집니다. 아쉬운 숫자가 발표가 됐고요. 자, 그리고 1년 전체 매출을 보면요. 소파이가 기대하기를 레비뉴가 1.505 빌리언에서 1.510 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다행히 1.44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가이던스 1.505는 지난번 4월 달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1.47에서 상향 조정된 거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이렇게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연장을 한다. 뭐를 연장하냐면요. 학생들이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그 학자금 대출에 유예를 해줬다는 부분은요, 연방 정부에서 빌려주는 정부의 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파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에서 그 빌려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연기해주면 소파이의 고객, 잠재 고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매출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22년 지금 에비타의 전망치가 100밀리언에서 105밀리언 정도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다행히 100mAh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아쉬운 부분은 이제 2분기에 그 컨센서스보다 에비타 수익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년 전체의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매출과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나 떨어졌던 것이 12%로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주식이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어닝 결과는 월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하루 늦게 이 어닝 결과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시 20분이 넘어서야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증시가 보통 이제 4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따라서 1시간이 넘게 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처 전해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퍼 의 그 Q1 EPS는 미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3이 아직까지 적자가 굉장히 심하죠. 레비뉴도 지금 1밀리언이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발표가 됐죠.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74%가 상승하긴 했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역시 뭐 전망치에 1.51밀리언이 모자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Q1의 실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지금 아직 1밀리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 앞으로 한 10년은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CEO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이 메시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나는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분이 기쁘냐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혁신적인 유전자 관련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법이죠. 자, 그리고 이번 2022년에 굉장히 좀 커다란 이종표를 우리 기업이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좀 넌지시 호재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르텍스랑 벌텍스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그런 레귤러터리 파일링을 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미 좀 그 신청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치료법의 이름은 CTX001이고요. 아무래도 2022년 올해 말까지는 이 승인이 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그 CTX001 같은 경우는 이미 75명이나 되는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지금 뭐 성공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75명이나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삼상 같은 경우 지금 2명이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이니시에이트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TX001 같은 경우는 지금 3상 그 실험에 돌입을 한 상태다. 따라서 조금 있으면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드밴싱이라는 것은 이제 향상을 보이고 있다. 자, 이번에는 파트너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뮤노 오콜로지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뮤노 오콜로지는 뭐냐면 면역 항암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는 또 어디까지 왔냐면 올해 안에 아무래도 새로운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안겨줄 수가 있을 것이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돼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도징이라는 것은 이제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프레이즈 1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일상에 머무르는 그런 치료법이긴 하지만 VCTX210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뭐를 위한 거냐면 T1D를 위한 거다. T1D는 이제 첫 번째 타입이란 뜻이거든요. 첫 번째 타입의 D는 다이아베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이제 1형 당뇨라고 부르는 이러한 병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법인 VCTX201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는 누구냐면 비아사이트다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세가 좋다. 다 이렇게 조금씩
임상실험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많이 발표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퍼의 그 주가가 어제 10% 가까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이 기사의 제목으로 뽑아 있잖아요.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추측성 그런 그 루머가 좀 돌아다니고 있는다는 거죠. 소셜 메디어를 통해서 이런 추측성 기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그 파이자 있잖아요. 파이자가 발표하기를 바이오 헤븐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6 빌리언을 주고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크리스퍼 역시도 어떻게 보면 M&A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크로스웨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격할 때 십자를 이렇게 딱 조준해서 맞춰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크로스웨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조준의 그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될 수 있다. 크리스퍼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과연 크리스퍼를 인수하게 될 것인가 여기 이제 포텐셜한 그 인수자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베르텍스입니다. 자, 벌텍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TX001을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리스퍼랑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 벌텍스가 아마 그 크리스퍼를 아예 그냥 인수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성 기사가 좀 돌아다니면서 주가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